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평가 화학원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모평은 기존의 수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요. 먼저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1단원 5문항, 2단원 4문항, 3단원 5문항, 4단원 6문항이죠. 똑같이 21학년도, 22학년도 문항수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에서는 1단원 5문항 같은데 2단원이 이제 한 문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단원은 대신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4단원에서 6월 모평에 열량이 없어요. 대신 산하원이 2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 일시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다시 구평이나 수능 때는 요 원래 문항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차이를 한번 봅시다. 기존 수능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8번 전하량 보존, 금속과 금속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금속 반응성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보면은 전하량 보존으로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응성까지 가는 거는 너무 무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특에 213페이지 5번의 문제가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원자량 구하기. 이것도 이제 기출 중에 예전 기출이에요. 원래 양적 관계에서는 화학 반응식 기본 문제가 있고 킬러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예전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다는 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번 산화하는 반응식. 이게 가장 어려운 산화하는 반응식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특에 있습니다. 요 7번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원소 찾기. 이것도 예전 기출이에요. 요새는 원소 찾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번 6월 모평에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 이제 원소 찾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pOH하고 pH. 이게 수특에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6평에는 숫자로 나왔죠. 훨씬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원래 기존 중킬러는 11번 몰농도, 17번 동위원소, 18번 몰. 이 정도였는데 산화환원과 원소 찾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중킬러의 종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비해야 될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할 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냐면 일단 2, 3단원 개념 정리, 1, 4단원 킬러를 제외한 개념 정리 이것들을 빠르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킬러 문제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도 요새 좀 많아지고 있어요. 킬러는 뭐 꾸준히 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뭐 정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올 텐데 지금까지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거꾸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개념을 다시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풀문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이제 7월 한 둘째 주에 오픈을 하니까요. 그때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 산화시켜서 만든 아세트산. 그러면 기억은 탄소화물이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아세트산. 얘가 물에 녹으면 H+를 내놓죠. 그래서 산성 수용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거 질소 비료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기억이다. 그럼 여기를 보면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기억,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적절한 게 맞네요.
그 다음에 CO2는 C는 CO2 구조식을 그려보면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죠? 산소가 더 크죠.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탄소는 플러스가 되겠네. 전자를 산소한테 뺏겨가지고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탈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P하고 F. 이것도 마찬가지죠. F의 전기음도가 크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봅시다. 요거는 이제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죠. 반씩 잘라가지고 전자 하나, 수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럼 산소네요. 예, 수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전자 얻었죠. 이거 F 마이너스. A to B.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나트륨. 금속이죠. 연성이 있다. 맞습니다. C to B. C는 Na. 그 다음에 B는 산소네요. 그래서 2O. 이온 결합이죠. 액체 상태의 전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기본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소 원자에서 ES2P, 3S3P 중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나열을 해봅시다. ES2P, 3S3P. 그 다음에 N 플러스 L 해보면 얘는 2 플러스 빵이죠. 그래서 요게 2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2 플러스 1이죠. 그러면 3. 3 플러스 빵, 3. 얘는 3 플러스 1.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L 플러스 1. 그러면 L이 얘는 빵이고 1이고 빵이고 1이고 그러니까 1, 3, 1,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찾아보면은 3일을 찾으면 돼요. 그럼 3S가 있네. 그 다음에 똑같은 33, 33이면 얘는 2P네요. 그 다음에 1, 1, 1. 얘는 ES. 나머지는 3P. 이렇게. 라는 2P다. 이거 탈락이죠. 3P.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요거 A는 ES2네요. 그 다음에 B는 3P니까 4, 3. 요거 3이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가 맞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나가 다보다 크다. 여기는 3S고 여기는 2P니까 당연히 크죠. 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옥텟을 만족해요. 2주기. 그러면 전자쌍이 일단 4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 보면 비공유 전자쌍까지. 그럼 요게 뭐가 되죠? 쪼개면 2주기니까 F.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F. 얘는 질소.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F니까 X가 얘도 표시를 해보면 두 쌍의 비공유가 있죠. 그럼 산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F. 그 다음에 X는 F. W는 N이죠. 삼중결합 표시를 해주면 얘는 쪼개면 4개의 원자과 전자지 탄소. 자, 그럼 가의 분자 모형은 평면 삼각형이다. 이거 암모니아니까 삼각뿔 구조죠. 평면이 아니에요. 결합각은 요거 직선이죠. 180도 직선형. 얘는 구분형이지. 그래서 당연히 직선형이 크네요. 극성 분자는 2가지다. 요거 극성, 극성, 극성. 3가지지. 탈락입니다.
자, 이제 6번을 보면은 ET일 때 가에서 동적 평형. 이거 동적 평형. 그 다음에 나에서는 3T일 때 동적 평형. 그러면 동적 평형 이유는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B하고 C는 같아요. 이건 탈락이네. 자, 그 다음에 A하고 1의 관계. 지금 동적 평형 이전은 액체는 계속 증발하죠. 그래서 액체의 양은 평형 이전이 더 많아요. 기체는 평형까지 이제 계속 또 증발해서 생기니까 기체는 이쪽이 더 많죠. 그래서 이 A 값은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발분의 응축. 요거는 평형일 때는 1이죠. 동적 평형일 때 1. 평형이 아니면 평형 이전은 증발이 크니까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가는 ET일 때 평형이에요. 1. 나는 1보다 작지. 그래서 나가 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7번을 봅시다. 1, 2주기 원소예요. W 플러스. 그럼 얘는 이제 금속인데 1, 2주기에서는 리튬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쪼개면 얘 1s의 전자 2개까지 합치면 9개의 전자예요. 전자가 9개, 얘는 하나. 그런데 하나를 얻어왔죠. 그러면 요 하나짜리가 그럼 원래 없는데 하나를 얻어올 수는 없잖아. 얘가 하나를 얻어서 9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8, 1. 그러면 얘는 산소, 요거는 H.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H. 요거 반씩 쪼개면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원자과 전자. 2주기에서 5개의 원자과 전자는 질소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거는 산소. 이렇게 되네요. WY. W는 리튬, Y는 수소. 1족이네. 같은 족. Z2, N2. 삼중결합 있죠. 그 다음에 Y2, X2. 그럼 H2. X는 5죠. 이렇게. 그럼 얘 구조를 그려보면 공유 전자쌍수는 3쌍 분의 비공유 전자쌍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1이 아니네요. 탈락.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금속의 반응성 아니냐 이런 말이 돌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M이 N몰, 뭐 1로 잡아볼게요. 그럼 Y 플러스가 2몰. 그러니까 N 대 2N이니까 1대 2로 잡으면 요거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총전하 M, 얘는 2. 그래서 M이 그냥 2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전하량 보존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반응성으로 넣기에는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은 M이 2니까 X의 산화수는 2에서 빵으로 감소하지, 증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Y는 빵에서 플러스 1로 증가하네. 이게 산화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환원제가 되는 거죠. 환원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봅시다. 요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요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X축이 원자 번호, Y축이 S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N을 눕힌 거.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값을 갖는 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1하고 1.5 여기 산소, 여기는 마그네슘, 여기는 네온, 여기는 인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2, 3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도 한번 그려볼까요? 2분의 1 탄소. 그 다음에 아르곤은 2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3주기 안에서 S전자분의 P전자를 다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같은 지점 1하고 요 1.5 요거를 잘 기억해 두고,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이제 2주기, 3주기가 있어요. 그럼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 1쪽은 안 맞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다 맞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제 2주기, 3주기에서 S전자는 2주기는 4개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3주기는 6개가 기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1이야. S전자분의 P전자가 1이야. 그러면 2주기에 여기가 4니까 P전자는 4 또는 6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원자번호가 되는 거죠. 8, 12. 그러면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1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일로 와서 다시 이제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인데, 먼저 산소라고 가정하면 산소는 S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 있죠. 바닥 상태니까 4개. 그러면 A가 4개면 Y는 그러면 어떻게 돼? S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인데 바닥 상태니까 S, 여기 P오비탈이 4개니까 S도 4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산소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는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러면 S오비탈 전자수는 까먹었으면 다 그냥 펼쳐야죠. 6개가 나오죠. 6개. 그럼 얘 6개, 얘 6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BB 또 같은 값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요 네온하고 인의 관계.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는 4. 여기가 6이면 여기는 9. 그래서 얘는 1.5.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얘는 네온이고 얘는 인이에요. 얘는 마그네슘. 그러면 주기가 같지가 않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그럼 Z는 얘는 바로 안 떠오르면 다 써보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 수가 이거 3개 있죠. 얘 홀전자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3개예요.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요거 3s2까지죠. 그러면 P오비탈이 3개네. 그래서 2배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번을 봅시다. 지금 이 문제도 예전 기출이에요. 이온화 에너지 표로 나오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점프하죠. 얘는 2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점프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하죠. 그래서 보통 한 4, 5배 정도 점프하면은 이제 껍질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족이에요. X하고 Z는. 그런데 Z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더 커요. 그러면 그게 원자가 작은 겁니다. 사이즈가. 같은 족에서 이온 에너지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은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주기, 3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족, 13족이 있어요. 그럼 얘는 2족인데 Z가 2주기가 되죠. 그 다음에 X. 그러면 이제 13족 Y를 표시해 줘야 돼요. Y를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을 해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X는 0.74, Z는 0.9.
Y가 0.8이에요. 그러면 2족 13족으로 갔을 때 13족이 원래 같은 주기에서는 역전이 되죠. 그럼 얘 0.74, 0.8 얘가 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이 요거, 요거, 요거. 자, Y는 2주기 13족이니까 붕소죠. 알루미늄 아닙니다. Z는 2주기. 이거 탈락. 원자가 전자수는 Y가 13족이고 X가 2족이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 파트에서 처음으로 밀도가 나왔어요. 그럼 밀도가 나왔으면 이게 퍼센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은 예, 1몰이 100g 있어요. 근데 부피가 바뀔 수가 있죠. 질량이 있고 밀도 있으니까 부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몰농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 몰농도하고 같은 거죠. 가에서 AX 취했어요. 이것도 얘하고 몰농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Y 취했어요. 얘도 몰농도가 같아. 다 몰농도가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편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해설은 몰로 푸는 거하고 몰농도 푸는 거 해서 세 가지로 이제 해설을 해볼게요. 먼저 몰수로 풀어보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100m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A니까 요거 0.1이에요. 곱하면 25m몰. 그럼 100이고 25니까 얘가 75가 돼야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요 X는 결국 0.1하고 500 곱한 50m몰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Xml 안에는 50m몰. 자, 그러면 이제 이 1몰 가지고서 100g 얘 미리몰 부피로 바꾸면 얘랑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죠. 얘는 1000m몰. 얘는 100g이니까 밀도로 나누면 D분의 100ml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50을 만들려면 곱하기 20분의 1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X를 만들려면 곱하기 20분의 1. 그래서 X는 D분의 5가 되는 거죠. 같은 농도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은 농도예요. 그럼 얘가 D분의 5면 얘는 D분의 7.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몰수로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몰농도로 구해봅시다. 지금 얘 몰농도하고 얘하고 같아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몰수가 나와. AX.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도 몰수가 나와야죠. 50.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분의 50이 돼요. 그럼 Y는 얘가 50이면 얘는 75죠. 그러면 A분의 75. 그런데 원하는 거는 지금 D를 원해요. A가 아니라. 그거는 얘를 밀도를 이용해서 몰농도로 바꾸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몰수는 1몰이야. 그리고 100g이니까 밀도로 나눠주면 D분의 100. 근데 이거는 밀리리터죠. 그래서 1000ml로 바꾸면 몰농도는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지우면 10D가 나옵니다. A는 10D. 그러면 A에다가 10D를 넣어주면 이거 지워지면 D분의 5 똑같지. 이거랑 얘 10D 넣어주면 D분의 7.5. 그래서 몰농도로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물킴으로 하기 전에 이거 퍼센트 농도 가지고서 몰농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1몰 용질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MA가 A의 화학식량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MA g이 나오죠. 그럼 100 용액의 질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MA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퍼센트예요.
그냥 MA %네. 그러면 공식이 있죠. 퍼센트 농도, 몰 농도로 구하는 공식. 분자량분의 10D%. 그럼 분자량, 화학식량이 MA야. 퍼센트도 MA야. 그럼 지워지면 10D.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D가 이제 있다고 치고서 물킴으로 풀어보면 여기 0.2 몰 농도 500ml가 있어요. 여기는 0.1 몰 농도 250이죠. 얘는 가해서 이제 취한 거고. 그러면 이 몰 농도는 요거의 몰 농도와 이거의 몰 농도의 혼합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지금 0.1 몰 농도 200ml야. 그게 250이에요. 근데 250이 500으로 됐어. 부피가 2배가 됐죠. 그러면 몰 농도는 반이 되겠지. 0.05. 그럼 0.2 중에서 얘가 0.05를 차지해. 그럼 나머지는 0.15를 차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0.15 몰 농도를 만들어야 돼. 이건 혼합 몰 농도예요. 초기는 10D잖아. 10D가 0.15가 돼야 돼. 그럼 부피는 전체 500이고 자기 자신은 Y예요. 그럼 500분의 Y. 그럼 얘 지워지면 넘겨주면 1.5 곱하면 D분의 7.5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A도 10D로 출발하는데 부피가 전체가 500으로 돼요. 자기 자신 X고 500분의 X만큼 물켜져요. 그래서 0.1이 돼요. 그럼 이것도 지워지면 D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킴으로도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2번을 봅시다. 이것도 낯선 문제여서 예전 기출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을 텐데 얘네들 보면은 이제 수소기체를 측정해요. 여기 수소. 그리고 금속은 1g이야. A도 1g, B도 1g. 주어진 정보는 수소의 부피. 그러면 수소의 부피를 3대1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몰수도 비례하니까 3대1이지. 그럼 얘가 3일 때 A는 2가 나와요. 얘가 1일 때 B는 1이 나와. 그럼 이걸 통해서 몰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얘 원자량 MA라고 표현하고서 얘는 원자량 MB로 표현하면 이 몰비가 원자량의 B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B를 구하려면 A의 원자량만 있으면 그냥 나머지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의 B를 통해서 원자량의 B가 나오는 거고 실제 원자량을 통해서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을 봅시다. 산화수 문제. 산화수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두 가지로 이제 해설을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얘 1몰이 있어요. 그때 H2O는 2N이야. 그러면 2몰이니까 여기 4N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2A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탄소가 2A가 있어야 되니까 C를 바꿀 수가 있죠. 2A로. 왜 이렇게 했냐? 산소 원자를 지금 비교하고 싶어요. 산소 원자. 그런데 탄소를 맞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산소가 4A가 있어요. 여기 산소도 4A야. 그럼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산소가 8이 있어요. 여기는 산소가 4N이 있어. 그럼 8하고 같아야 되니까 N의 값이 금방 나옵니다. N은 2예요. 자, 그래서 N을 집어넣으면 얘는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2. 그래서 N을 구한 다음에 이제 A, B 구하러 갑시다.
산화수가 7이에요. 얘는 2야. 그러면 원자 하나당 환원이 전자 5개가 되죠. 환원. 근데 원자가 2개예요. 그래서 총 전자의 이동 개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소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우고 수소가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8이니까 탄소는 플러스 6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당 플러스 3이야. 하나로 추적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원자수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4. 그래서 산화, 전자 1개, 원자는 2의 2개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5가 나오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H를 구해야지. 그럼 여기에 H가 16이 있어요. 16H. 그럼 여기도 1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0이 나왔어요. 나머지 6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봅시다. 이번에는 수소 원자로 보존을 시켜볼게요. 일단 2N 여기 4N을 써놓고 전하량 보존과 수소 원자 가지고 전하량 보존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는 B 여기가 총전하예요. 반응전. 그 다음에 후에는 2N이 총전하지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수 2A 여기 B 여기는 8N이 되겠네. 그럼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제 2A 플러스 2B가 더하면 10N 넘겨주면 2. 그래서 A 플러스 B는 5N 플러스 1. 그럼 N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선지에 나오는 N은 200개 없어요. 2, 5, 10 해서 11. 3 집어넣으면 16이니까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뭐.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주기율표에서 어렵게 안 나왔는데 이것도 어렵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퍼즐 문제.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 지금 원자 번호는 7부터 13 표시를 해볼게요. 그런데 정보가 홀전자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홀전자 표시하면 3, 2, 1빵, 1빵 1. 이거 외워야죠. 원자가 전자수는 5, 6, 7. 얘는 빵이지. 그 다음에 1, 2, 3. 그래서 같은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네온이 되면 W가 네온이라면 이온화 에너지가 얘네보다 작아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큰데. 그래서 네온은 탈락. 그러면 나트륨 밖에 안 남으니까 나트륨 그리고 홀전자 1이에요. 홀전자 같은 놈이 알루미늄 F야. 그럼 문제는 근데 알루미늄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요 세 개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럼 나트륨보다 큰 거는 알루미늄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값이 없어.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탈락. 왜? 이쪽은 다 크니까 여기보다. 그러면 F 홀전자 하나. 여기가 F예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질소하고 산소. 이온 반지름도 질소하고 산소가 F보다는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선택해? 만약 질소라면 여기가 Y가 질소예요. 홀전자 3개인데 얘를 더해서 얘가 4가 돼야 돼요. 바닥 상태에서 4가 안 나오지. 그러면 질소도 탈락. 그러면 산소만 남게 되네요. 그럼 산소 홀전자는 2개니까 여기가 3개인 홀전자 여기가 질소네. Z는 17족이 아니죠. 15족. 제2 이온화 에너지는 W. 1족 큰 게 맞죠. 그리고 Y는 산소, Z는 질소니까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질소가 커야지. 탈락이네요. 그 다음에 15번을 이제 봅시다. 여기서는 최종 부피를 찾으면 돼요. 10mm 가지고 실험한 거 아니죠? 100mm를 묽혔어. 이것도 아니야. 20. 결국은 20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몰롱도는 구해야 돼. 그 다음에 20. KOH가 0.2 몰롱도 곱하기 부피가 X가 들어갔어요. 그럼 몰롱도 정리해주면 0.01X. 그럼 얘가 0.01X면 요거는 같은 거죠. 몰롱도는 여기서 취해도 변하지 않아요. 0.01X. 근데 부피가 10배가 돼서 0.01이니까 얘는 0.1X였단 얘기죠. 그리고 이 실험은 중화적정이니까 중화적정 0.1X.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6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건. POH하고 pH는 이거 합이 14가 되죠. 14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얘는 77, 얘는 12, 2, 얘는 4, 10. 그러면 다 합이 14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H 플러스 농도는 12-7승. OH 마이너스도 12-7승이네. 중성. 그래서 이게 물이 되겠죠. 그럼 벌써 얘는 탈락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pH가 7보다 작죠. 그럼 산성이네. 얘는 그럼 영유성이 되겠지.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를 표현해주면 10-2승. 그럼 얘는 용액이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로 표현해주면 10-4승. 몰수를 비교하래요. 그럼 나에서는 몰농도가 100배네. 몰농도가 여기가 100배예요. 몰농도가. 100대 1. 근데 부피는 1대 2예요. 1대 2. 두 개 곱하면 몰수니까 요거 50이 그냥 맞네요. 디귿에서 많이 또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가다를 섞으면 가는 물이에요. 다는 염기성. 그럼 염기성에다가 이제 물을 넣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추적을 해야죠. POH가 지금 4인데 물 넣으면 농도가 묽어지죠. 그러면 POH는 증가하지. 그럼 pH는 원래 10이었는데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요. 그래서 1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기에 10ml의 OH-의 농도가 10-11승 몰농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물을 부어요. 나머지 조건들은 뭐 같다고 보고 물 부어서 이제 100ml로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OH-의 몰농도는 얼마일까요? 10에서 100으로 됐네. 그러면 10배가 묽어졌죠. 10-11승, 여기는 12승.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묽힐 때나 반응할 때나 그 액성 가지고 해야 돼. 얘는 염기성이 아니에요. 왜? H 플러스를 표현해주면 10-3승이지. 그래서 묽히면 얘를 묽혀야 돼요. 산성으로 묽혀야 돼.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의 몰농도는 10-4승. 그럼 OH는 10-10승이 돼요. 그럼 얘보다 오히려 진해지는데. 그래서 중화 반응이나 묽기나 그거는 이제 그 액성으로 해야지 얘는 액성이 산성인데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이제 디귿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17번. 동위원소 문제네요. 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풀 수 있냐면 전자수는 양성자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동위원소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2차인데 질량수의 차이가 2야. 근데 양성자가 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중성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양성자가 같은 이 상황에서 5대 4는 뭐에 반비례? 중성자의 반비례죠. 4대 5가 중성자 B예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가 1인데 중성자 2 차이로 만들려면 2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8, 얘는 10. 이게 중성자 수예요. 자, 이제 얘를 구해야 되겠네. 이미 이거는 중성자 구했어요. 10. 얘 양성자 구하러 갑시다. 그러려면 결국 중성자가 필요해요. 여기도 1몰 1몰이야. 이 차이가 2차이네요. 중성자가 2차이야. 양성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1이니까 2배 해주면 되겠네. 얘 14. 그러면 x하고 y 더해서 중성자가 14니까 여기가 8이면 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빨리 푸냐면 중성자분의 양성자가 얘야. 그리고 얘는 중성자야. 그럼 두 개를 그냥 곱해봐. 그럼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양성자만 남지. 그래서 곱하면 양성자가 30이에요. 그리고 곱하면 양성자가 40이야. 요거. 그럼 양성자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10이죠. 근데 양성자의 차이는 2래요. 그럼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지. 5분의 1 해주면 양성자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8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전체 이제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 그러면 딱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개를 곱하면 분자당 원자수가 나와요. 그러면 곱해봅시다. 요거 지워지면 얘 4, 얘 지워지면 7, 7대 4. 분자당 원자수가 7대 4예요. 자, 그런데 여기 원자수하고 여기 원자수가 같아. 그러면 이 차이는 3인데 고스란히 이 차이는 3이 되는데 그게 m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m이 되겠죠. 그럼 요게 3. 7이 되려면 얘는 4. 그럼 n은 2. 요게 딱 7원자수에 맞으니까 그냥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몰, 4몰이니까 여기서 몰수로 나눠주면 원자량의 비가 되죠. 그럼 x 대 y는 원자량이 12대 1이 나오죠. 뭐 탄소, 수소 이런 걸로 이제 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x가 10이니까 36, y는 1이니까 4, 40이네요. 그럼 얘는 30. 그런데 y가 1이니까 얘 2. 그럼 얘가 28이면 되겠네. z는 14가 나오네. 자, 그래서 18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9번.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번거로워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그러려면은 좀 개념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개념을 약간 설명을 해볼게요. H2A, NaOH를 반응시켰을 때 얘는 2A몰, A몰, B몰, B몰. 요게 H개수, A개수 이렇게 몰수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산염기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를 빠르게 구하는 공식을 소개를 할게요. 이가가 중요해. 그럼 이쪽에 개수가 많으면 얘보다 이쪽이 많으면 이제 산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양이온, 음이온을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쪽은 1가밖에 없으니까 빼줄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가가 많을 때는 그냥 이걸로 양이온, 음이온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염기라고 하면 이쪽이 많아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을 얘 걸로 일단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 이가가 있죠. 그것도 음이온에. 그럼 이거를 음이온에 빼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A인데 얘랑 같아서 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걸 써도 똑같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럼 상가면 달라지겠지. 3A A니까 차이가 2A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4, 2, 1, 1. 그럼 산이에요. 그럼 양변, 음변은 그냥 4하고 2 쓰면 끝나요. 그 다음에 2, 1, 4, 4 염기예요. 그럼 양변, 음변 일단 4, 4를 쓰고서 이가의 구경꾼 요게 마이너스 1 음이온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암기해줘. 이가가 산인데 산이다. 그러면 이 음이온 값하고 요 음이온 값이 같아요. 이번에는 1가가 많아요. 그러면 요 1가의 음이온에서 2가의 음이온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몰수가 나오죠. 40, 3 곱하면 음이온이 120mm이 되겠지. 120으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면 200. 그러면 가가 산성, 나가 산성이면 이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값이 같아야 돼요. 이건 탈락이야. 그럼 만약에 얘하고 얘가 많다면 여기는 염기성, 여기는 산성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가의 구경꾼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200이 일로 가요. 그러면 H는 40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00, 400.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결정이 돼? 여기서 얘를 빼서 120이지. 그래서 이게 320이 나와요. 음이온이. 자, 문제는 일로 가면 30에서 40, 3분의 4배예요. 그러면 3분의 4배 320을 해주면 얘가 400이 넘어요. OH의 몰수가. 여기는 400인데. 그럼 염기성이 돼야 되는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 얘가 염기고 얘가 염기.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럼 뭐가 편해? 이가가 걸려있는 게 편해요. 왜? 음이온이 그냥 이가의 구경꾼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120, 얘 240. 여기 120, 240. 자, 그런데 이제 염기야. 그럼 요 네모에서 얘를 뺀 게 200이니까 요거 320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부피의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그럼 8배 해주면 여기 240, 240. 뭐야? 중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잡았지만 한번 염기로 잡아볼까요? 얘 염기면은 240에서 요 이가의 구경꾼 빼면 딱 120이죠. 320에서 120 빼면 200이죠. 그러니까 염기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중성은 산염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이 맞는 거지. 이제. 자, 이제 1로 옮겨봅시다. 10에서 20, 그러면 240, 얘는 480. 그럼 부피의 8배를 했더니 몰수예요. 양이온, 음이온, 8V, 8V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인지 염기인지 가정을 해줘야 돼. 산이면 쉽죠. 240이 이 음이온의 몰수는 부피랑 몰롱도 곱하면 되는 거지. 20 플러스 V. 아니면 8V, 염기성이라면 8V에서 240을 빼줘야 돼요. 그게 요 몰수랑 같아야 되지. 근데 8V, 여기 8V가 지워지는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액성이 산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0이 되려면 요거 V는 10, 38에 24니까. 그래서 V가 10이 나오는 거고 여기 20이네요. 그러면 똑같아. 얘 240, 480. 양이온, 음이온. 30이면 여기에 숫자가 있네요. 240, 240. 그래서 지워지면 OH하고 H 지워지면 240, 240, 240, 1대1 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양적 관계는 아니었죠. 특히 밀도인데 D1, D1으로 같아요.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이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기를 7V라고 표현해 볼게요. 7V. 여기는 5V. 5V.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11V. 여기는 9V. 자, 근데 5V, 9V가 딱 같아요.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 5V, 9V를 놓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차이를 봤더니 EV 감소, EV 감소. 변화폭은 반응비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반응비는 생성물의 몰수에 비례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한계시약의 몰수에도 비례해. 같은 종류의 한계시약의 몰수. 그래서 이 변화폭이 같으니까 결국 지금 C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응한 A도 같은 거야. A, B면 B도 같은 거죠. 왜? 남는 게 A니까. B의 양도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 차이, EW, 이거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이 차이, 4V, 이것도 A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질량 차이, C가 같으니까 이것도 A 거예요. 4g, A 거.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어요. EW, 4V, 4g. 그럼 여기에 A가 1g이면 얘는 몇 V 돼? 4V가 4g이니까 얘가 V가 되겠죠. 전체가 5V니까 C는 4V가 돼요. 자, 근데 계수가 2대1이야. 그러면 얘가 4V면 C는 2V가 돼야 되죠. 전체가 7V니까 A는 5V가 돼야 돼요. 근데 A가 5V에서 V로 4V 반응했네. 그때 한계시약 B는 2V 반응이에요. 2대1이네. 그러면 A가 2가 되겠죠. 자, 이제 분자량 구하러 갑시다. 분자량도 끝났어요. 왜? 4V가 EW야. A 입장에서. 그러면 V면, A가 V면 0.5W예요. 그럼 전체가 3W니까 A가 0.5W면 C는 2.5W가 되겠죠. 그래서 C, 부피가 같을 때 질량비가 분자량이니까 4배 해주면 얘는 2대 2.5가 되겠네. 그럼 A가 2예요. C는 2.5야. 그럼 요거 곱하면 4, 얘는 1이면 되겠죠. 얘 5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적 관계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을 들어보시고요. 자기가 너무 복잡하게 풀었다. 그러면 빨리 푼 방법을 자기 걸로 이제 만들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